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어떤 다른 관점의 접근을 하고 싶어요. 스페이스X가 한 1.5조 달러 정도, 1.2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정도 자금을 알아들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군의 시총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IB들이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IPO에 참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저는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6월 말에 했던 것을 6월 초중순으로 땡기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내에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것은 다른 이유긴 하겠습니다만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스페이스X가 상장되고 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죠.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스페이스X와 국내 기업과의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상장이라는 건 하나의 이벤트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뭐 자동차 기업이 상장을 한다. 아니면 뭐 AI와 관련됐던 기업이 상장한다. 그럼 이제 관련주들을 찾는 거죠. 관련주라는 것이 이제 납품했다라기보다는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이제 기업들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벤트인데요. 그 이벤트도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올 봄에 주가들이 어마무시하게 한번 올랐어요. 그때 올랐고 지금은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것처럼 이벤트 소멸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주식을 산다. 물론 하루 이틀짜리 뭔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예측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하루 이틀짜리가 나오면 결국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어떠한 이벤트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때 물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시각을 저는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벌어진 일이고 더군다나 주식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젠슨왕 CEO의 방안에 있어서 LG그룹이 그렇게 올랐을 때 그것이 처음에 알려졌을 때 주가가 한 60, 70%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그 이벤트는 소멸되고 주가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결국 스페이스X 상장이 이제 어떤 뭐 모르는 얘기, 신선한 얘기일까요? 이건 좀 다른 관점이죠. 누구나 아는 얘기고 누구나 아는 걸 갖고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반도체는 그럼 왜 올라갑니까? 반도체 이익이 나는 거고요. 스페이스X와 상장 관련해서 물론 이제 스페이스X에 우리가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해서 스페이스X가 갑자기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갑자기 뭐 수백 개, 수천 개로 늘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IPO를 통해서 받은 자금을 가지고 중기적으로 회사의 규모를 더 키워간다라든지 어떤 뭐 M&A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어떤 빅 이벤트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이벤트다. 그리고 주가는 이미 몇 차례 우리가 움직였었던 이벤트다라는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나쁜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라고 보는데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어떤 다른 관점의 접근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여러분들 제2의 삼성전자가 상장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내 같은 경우 당연히 참석하겠죠. 돈이 없으면 다른 걸 팔아서라도 그거 하겠죠. 지금 스페이스X가 한 1.5조 달러 정도 1.2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정도 자금을 알아들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군의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그 IB들이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IPO에 참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저는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6월 말에 했던 것을 6월 초중순으로 땡기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국내에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것은 다른 이유긴 하겠습니다만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스페이스X가 상장되고 나면 이제 자금이 풀리잖아요. IPO 들어갔다 자금이 풀리면 그 자금들이 이제 전 세계에 저는 풀릴 거라고 봐요. 그 과정에 있어서 스페이스X 관련주를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X가 상장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자금의 순환 과정에 있어서 조금 원활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페이스X 상장 이벤트를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좀 모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미래에셋 그룹주 같은 경우 이제 지분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 나타날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장된 이고 나서 이 지분을 팔까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도 선반영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선반영돼 있는 부분들이고 요거는 이제 중기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사업 모델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타링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기업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기업을 이제 공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비상장으로 갖고 있었던 지분에 대한 공정 가치가 이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먼저 투자자분들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주가에 이제 반영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개된 이벤트, 다 아는 이벤트들에 들어가서 먹될 것은 그렇게 크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웅달책방을 보시는 것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찾고 새로운 어떤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포털 사이트 검색하면 이미 벌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저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주가를 쳐보면 이미 주식시장에서 크게 올랐다 떨어졌든지 아니면 아예 안 움직이는 거죠. 아예 안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우리가 이제 케인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인대처럼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스페이스X 상장이 국내에 있어서 큰 이벤트가 못 되는 것이 자꾸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가 워낙 지금 빅 이벤트를 하고 있고 모든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새로운 이벤트가 되기에는 폭발력이 좀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쏠림 현상들이 반도체 쪽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거죠. 스페이스X도 이제 기대주죠. 로봇 살래, 스페이스X 살래 그러면 우리 로봇 쪽의 대답이 조금 7대3 정도로 많을걸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이 아닐까. 이벤트로서는 IPO 상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IPO와 관련해서 그러한 이벤트 우리가 이제 과거 관심을 끌기에는 워낙 글로벌 이벤트인 건 사실이지만 주식시장에 있어서 수급을 빨아들이는 정도의 이벤트는 좀 고민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국내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PO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IPO를 하는 것이 국내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IPO를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 있던 증권사의 계좌 개설과 그것을 이제 연계해주는 서비스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흡한데 일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직접 이제 스페이스X와 관련돼서는 미국 내의 우주항공 ETF를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어차피 거기에 이제 편입이 될 거고 내가 스페이스X를 직접 투자가 이제 나중에 상장되고 나면 살 수 있겠죠. 상장되고 나서 스페이스X를 이제 직접 구매가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 전에 이제 산다라는 것은 일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내 기관들이라고 해서 그런 걸 안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상장된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직접 투자와 ETF 상품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무나 국내 외에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들도 관심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장되고 나면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뛰겠죠. 우리가 이제 IPO를 한다라는 것은 뭐 치킨 값을 원해, 소고기 값을 원해 어떤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벤트를 노린다라는 건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변동성이 생겼을 때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상장된 이후에 내가 사고 싶은 만큼, 내가 투자하고 싶은 만큼 보통 IPO는 내가 사고 싶은 만큼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장된 이후에는 내가 사고 싶은 만큼, 투자하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상장된 이유를 보자. 너무 우리가 이제 조금 내가 서둘러서 이것을 좀 사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확인이 되기 전까지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뭐 이프문과 이프문이잖아요. 이 반복되는 이프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답을 드리기는 없겠고, 그 대신 이런 거죠. 테슬라의 주가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테슬라는 우주항공, 로봇, 자동차 세 가지가 다 반영된 거죠.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되고 나면 우주항공에 대한 밸류가 빠지겠죠. 중복 상장이니까. 미국은 중복 상장만큼은 철저하게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두 가지만 남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세 가지 가치 평가를 받던 테슬라가 이제 로봇과 자동차만 남게 되는 거죠. 그때 과연 PER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저는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봐요. 테슬라한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페이스X는 독자적으로 평가를 받을 거고, 물론 이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미국 투자자들의 생각이 어떠냐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옵티머스라든지 자동차 판매를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불편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2020년에는
다양한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를 받다가 그것이 이제 분할 상장되고 나서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전에 3박자를 갖춘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두 가지만 따져주는 부분들 이런 것으로 조금 냉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 LG 엔솔의 경우를 좀 들 수 있겠는데요. 규모가 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상관없이 담아야 파생 상품과의 어떤 연계된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수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파생과 연관되기 위해서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LG 엔솔도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밸류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도 담아야 되니까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위로 튈 것 같아요. 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주를 갖고 있어야 되는 기관인데 IPO를 통해서 예를 1,000주밖에 못 받았다? 그럼 9,000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빠르게 살려고 하겠죠. 그래야 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하니까. 당장 내가 여기서 손해를 본다 이런 것보다는 당장 파생 상품 트래킹 에러라고 그러죠.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상장 당일에 따라서 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겐 지극히 위험하다. 오히려 좀 시간을 좀 두고 이들의 수급이 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형태예요.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물과 연계된 기관들이 먼저 사고 그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르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간 수급은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파생과 연계된 매매를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비유가 가능하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건 좀 결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스페이스에서 상장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 보고에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좀 자주 발사하자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결은 다르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결국은 이미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위성을 갖고 있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조만간 또 두 번째 위성을 또 발사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스타링크처럼 유럽 쪽에 우리가 이제 그 위성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사업 모델들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그런데 이제 어떤 이벤트가 같이 이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당히 심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먼저 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우주항공이라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참으로 감격할 일이죠. 우주항공과 관련된 일이 열렸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짜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이제 성큼 다가왔죠. 이 막대한 자금을 이제 스페이스X가 빨아들여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일론 머스크의 진정한 꿈인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국내 관련주들은 이런 흐름에 빠르게 발맞춰서 정말 주가가 같이 따라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제가 좀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는 여전히 쏠림 현상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좀 부정적인 것은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도 우리가 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좀 차분해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상대 평가를 하지 말고요. 남이 얼마 벌었는데 나도 따라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 성공한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죠. 남이 얼마 벌었는데 내가 못 벌었잖아. 내가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지라고 한다면 다들 주식 투자로 다들 떼부자가 됐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 주식 시장입니다. 어찌됐든 6월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은 쏠림 현상과 더불어서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좀 받아들이시고요. 지금은 내가 절대적으로 얼마큼 수익을 냈느냐, 내가 얼마만큼 투자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이제부터 기술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여부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개인 유튜브인 차영주 TV를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라면 많이 찾아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